네, 간만이죠. 오늘 할 얘기는 역시나 러츠와 플립의 도약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오늘은 김연아 아사다마오의 러츠에 대해서 좀 러츠 중심으로 갈 건데, 음, 자, 앞에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 여기서 처음에는 제가 왜 러츠가 7시고 플립이 5시냐 라고 했을 때는 날의 움직임과 몸의 무게 중심과의 상관관계로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엣지 날의 궤적과 그 터닝 포인트와의 그러니까 엣지가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이 방향,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틀어지는 이 방향, 요런 관점으로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설명이 좀 어렵죠. 예. 뭐 어쨌든 일단 자, 얘기를 한번 좀 끌고 가 볼게요. 근데 오늘 영상은 지루할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연기 영상을 하면 안 틀 수도 있어. 진짜 찐팬 아니면, 피겨 찐팬 아니면 지루할 겁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수 지도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선수 어떠냐? 저 선수 어떠냐? 이런 뭐 선수 소개라든지 선수에 대한 평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 장단점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분이 저한테 베로니카 질리나라는 아이를 알려줬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베로니카 질리나라는 선수를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장점은 장점이니까 좋다 치고, 그럼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근데 플러츠네, 플러츠가 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플러츠를 저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의견을 주고받을 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날이 너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날은 이게 너무 나가니까 얇게 나가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자, 이게 단위 길이로 봤을 때, 예? 왼, 이가 2번하고 1번, 1번은 이만큼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 2번은 이만큼이 나간 거거든요. 날이 몸 왼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제가 2번으로 계속 가라고 하느냐? 김연아도 이랬느냐 하면 아니에요. 김연아는 1번 정도는 아니어도 2번보다는 1번에 가깝거든요. 김연아는 이 중간쯤에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왜 2번처럼 얇게 나가라고 하느냐? 간단해요. 대부분의 플러츠 선수들이 김연아가 아니니까. 김연아가 아니니까. 에휴, 자, 다시. 자, 제가 예전에 완전히 공개 영상을 만들기 이전부터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하선하고 김연아하고 토픽 속도, 토픽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진 2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연아의 경우는 절대 토픽 높이가 낮은 선수가 아니에요. 토픽 높이가 낮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훨씬 빠르게 내려 찍는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는 김연아의 토픽 동작이
대다수의 선수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김연아의 이 토픽을 찍는 동작이 있잖아요. 남싱의 최상위권 선수들은 다 김연아처럼 하거든. 이 정도면 김연아 쪽이 정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여자 싱글 선수들은 김연아처럼 못한다. 김연아처럼 하지 않는다. 또는 김연아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김연아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엣지로 넣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 김연아가 이게 뭐 완만하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몸에 이쪽까지 넣었던 시점에서부터 토픽까지 걸리는 위치가 김연아는 이 정도면 토픽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전체 동선 방향에서 한 이 정도 여기에 토픽이 온단 말이야. 날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가장 여기서부터 요 방향까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으면 대략 7시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7시 방향으로 도약을 하면 토픽이 여기서 찍었으니까 이렇게 가주면 이게 7시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토픽이 되는 이 엣지날 이후에 이 선은 뭐냐? 이 부분은 뭐냐? 토픽이 되고 나서 나를 왼쪽 다리를 이쪽으로 빼는 동작인 거지. 어차피 공중에서 다리를 모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빼야 돼요. 왜? 회전 운동을 위해서. 자, 여기 왼다리가 있고 여기 오른다리가 있어. 이게 그대로 오면 부딪히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왼다리가 이쪽으로 빠져줘야지. 여기서 빠졌다가 모으는 동작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토픽 이후에 이 나가는 방향이 빨리 많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간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토픽 되는 시간이 짧은 거야. 김연아의 경우는. 가장 이 오른쪽까지 갔다가 토픽이 되는 시점까지의 이 간격이 여기가 좁아요. 그럼 아사다마오는 가장 정점이 여기죠. 자, 김연아의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점에서 시작을 안 하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다고. 근데 아사다마오는 처음부터 여기야.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김연아보다 더 부족하겠죠. 그럼 아사다마오의 경우는 여기서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 김연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토픽을 해야 돼. 그러나 아사다마오의 토픽은 김연아보다 훨씬 느리고요. 나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어디에서 찍느냐? 예, 여기서 찍어요. 예. 그러고 5시로 뛰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아사다마오의 러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그랑프리 때 어설프게 교정해 왔던 그 이전 시기, 즉 2008년 세계 선수권 때까지 또는 그 이전의 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아의 러츠와 아사다마의 러츠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사다마오가 이것이 정상적인 아웃 엣지가 유지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끄어보자고 대략. 예. 이건 7시가 아니라 8시잖아요. 그죠? 그럼 토픽이 여기가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겠어요? 이 방향으로 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5시로 뛰어. 아사다마오는. 그러니까 이 러츠가 될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될 수가 없지. 나 진짜. 약간의 사족을 곁들여서 제가 블로그를 2008년 여름에 시작하는데 저는 김연아, 아사다마오를 모두 다루고 있었거든요. 다 매력 있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피겨 관련 블로그가 또 하나 생겼으니 뭐 사람들 좀 와봤겠죠. 근데 처음에 김연아 팬들이 나를 욕하고 떨어져 나갔던 첫 번째가 김연아 플리배지 지적이었고, 그럼 아사다마오 팬들이 나한테 떨어져 나갔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아사다마오의 이 러츠를 보고, 자, 2008년에는 제가 지금처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초짜였거든 나도.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았지. 이 러츠 고치기 힘들다.
아사다마오의 이 러츠는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를 그때도 본능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 줄 압니까? 이 러츠와 플립이 똑같았단 말이야. 턴 하냐 안 하냐 빼고. 그래서 아사다마오의 러츠를 고치려면 플립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했다고. 내가 김연아 플립 엣지 지적했을 때 김연아 팬 블로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댓글 달았거든. 김연아 플립 문제 없다고. 그리고 어텐션 롱 엣지 맞았지 그 시즌에. 그리고 이 아사다마오 이 러츠를 교정하려면 플립도 교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마오빠들이 이제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플립을 왜 고쳐? 이냈지 잘 되고 있는데 였거든. 이게 병신들인 거야 그냥. 하나같이 다 병신 같아. 내가 이 러츠를 고치기 위해서 단순하게 러츠 플립을 다 같이 고쳐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좀 더 심한 말을 하긴 했어. 이거 러츠 엣지만 고치려다가 망할 거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고치려면 마오의 머리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거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 내가. 물론 좀 심했지. 좀 심한 표현이긴 해. 근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거든. 나는.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못 고쳐 이거. 그런 극단적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못 고치는 러츠야. 냉정하게 말할게. 이거 건민설 때보다 더 심하다고 이거 지금. 자 이제 제가 말하는 7시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예? 왜 내가 얇게 점여라. 왜 이렇게 나가라. 간단해. 여기서부터 7시가 되는 방향 쪽이 이 정도 포인트가 오게 여기까지가 길게 가려면 얇게 점여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김연아보다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토픽 속도가 느리니까. 내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얇게 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김연아가 아니니까. 그럼 김연아하고의 차이는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 토픽의 속도 그 차이라고. 그럼 김연아처럼 토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느냐? 있어. 얘기했잖아. 남신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김연아처럼 토픽을 해. 뭐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자고. 자, 그러면 자, 플립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플립의 경우는 뭐 앞 동작은 떼고 자, 어떤 선수들은 이게 턴이 완료됐을 때 이미 아웃에 찔러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자, 약간 이런 형태에서 토픽이 되는 선수가 있고 또는 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서 토픽이 되는 선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사실 1번이냐 2번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이 인엣지라는 게 결국에는 한번 최대 정점에 갔다가는 이쪽으로 오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것도 결국 이 방향이 돼. 그러니까 5시로 나가지 않고 이거는 6시로만 뛰어도 다시 몸의 무게중심이 쪽으로 날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인엣지를 만들기가 힘든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선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다리야. 몸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날이 여기보다는 좀 더 나가는 게 인엣지가 되기 쉽거든. 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웃엣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의 러츠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내 몸의 무게중심 안에 날이 들어와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따라가면서 점프를 뛰는 것이 핵심인 개념인 거야. 근데 플립은 반대로 몸이 이쪽으로 도망을 쳐줘야 되거든. 아니면 이 날이 나가주던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몸이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편하겠지. 자 봐봐. 날이 혼자서 이렇게 나갔어. 그러니까 날이 혼자서 나가서 이렇게 틀었다고 쳐. 몸의 무게중심은 그대로 오고. 이래도 벌어지지. 이래도 벌어져. 근데 이 방식이 뭐야? 아까 아사다마오 방식에 가깝지. 근데 이렇게 뛰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그 러츠와 플립이 엣지가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토픽의 타이밍은 비슷하거든. 이런 식으로 인엣지를 만들면 뭐가 문제냐? 자, 이 날의 위치와 토픽 간에 앞뒤 간격이 없어져.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러츠가 플러츠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99.999%거든. 이런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날 혼자서 나가서 플립 인엣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러츠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날도 살짝 나가주되 몸의 무게 중심도 살짝 이쪽으로 흘러가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플립이 5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틀어지는 타이밍도 가장 정점에서부터 이 방향하고 거의 평행 방향으로 가줘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간격을 벌려놓은 게 유지가 되거든. 그럼 이 선수는 이미 벌어져 있으니까 아까 러츠는 어떻게 했어? 토픽되고 나서 내보냈잖아. 그지? 내보내는 동작 없이 플립은 오히려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 토픽 이후는. 이해돼? 근데 뭐가 문제냐? 플립을 또 어텐션이 되는 애들이 자, 날이 이렇게 나갔어. 선수도 이렇게 있는데 토픽을 할 때 토픽하기 전에 이게 너무 빨리 틀어. 이렇게. 발 뒤꿈치가 빨리 몸 안쪽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엣지가 중립으로 넘어가. 또는 얕은 아웃 엣지로. 사실 0910 시즌에 김연아가 플립을 교정해서 나오긴 했고 그 시즌에는 엣지 판정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은퇴할 때까지 김연아의 플립을 보면 완벽하게 교정했다라는 말을 쓰긴 좀 힘들 수 있어.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 이 문제가 바로 김연아에게도 있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엣지가 인엣지가 제대로 이쪽으로 갔다가도 이쪽으로 트는 게 좀 빨라. 토픽이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좀 빨리 트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었어. 또는 무게 중심을 좀 많이 못 보내서 덜 보내서 한 이 정도 보내야 되는데 요 정도만 보낸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플립을 인엣지로 만들기 위한 동작 메커니즘은 갖춰져 있었다는 거야. 김연아에게. 즉 동작의 구분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다시 와보면 또 다르게 보면 자 내가 전체 동선 기준으로 러츠가 7시라고 얘기하고 지금 플립이 5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엣지 궤적에 평행하게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엣지 궤적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트레이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도약 방향이 5시냐 7시냐 스트레이트냐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어렵겠지? 근데 나 포기했다 그냥. 당신들이 내 영상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기대를 안 해 이제. 선출들도 내 말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몇 번을 답변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 뭐 이번 영상은 뭐 대충 이렇고 자 내가 급격하게 나가지 말고 얇게 끄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 토픽까지 걸리는 시간이 김연아와 다른 일반 선수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리고 김연아처럼 토픽질을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남싱의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아니라도 여싱에서 아예 없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해서 얘기해야 될 게 자, 여기서 토픽을 했어. 토픽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좀 급격하게 나가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또 편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해. 그냥 김연아 거 한번 보자. 아씨, 영상 안 쓰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여기서 토픽을 했어. 여기 토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다리가 이쪽으로 바깥으로 빠져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도 더 뒤로 가잖아. 자, 지금 이 시점을 보면 왼쪽 날이 여기 있고 오른쪽 토픽이 여기 있으니까 왼쪽 다리가 앞에 있는데 이게 결국 요렇게 뒤로 가줘야 된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가 좋으냐면 무릎이 몸의 무게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줄 줄 알아야 되거든. 무릎이. 근데 대부분의 플러츠들은 또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 여기로. 이렇게 무릎이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무릎을 몸 안에 넣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많이 빠져나가게 돼. 자, 여기서 무릎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넣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김연아는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지.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그런 선수들은. 가장 이상적인 게 뭐겠어? 자, 토픽과 날이 이렇게 긁고 나오면서 근접하더라도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얇게 긁고 나가는 게 좋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라인을 잘 타고 있지. 이걸 보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무릎이 몸 안쪽으로 넣는 형태의 선수는 이게 힘들거든. 아니면 룻변형 스타일이 되거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날에 지금 몸의 무게가 다 실려 있는데 토픽이 될 때 여기서 바로 도약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무게 중심이 이거는 떨어지고 오른쪽 스케이트 쪽으로 다 옮겨진 다음에 밀어서 뜨는 그런 형태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 경우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김연아가 이런 식으로 점프를 뛰는데 이 무릎이 이 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언밸런스 했을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에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연아의 토픽 동작하고 일반적인 다른 애들의 토픽 동작, 그 다음에 김연아 못지않게 러츠 동작이 괜찮은 다른 여싱의 어떤 토픽 동작을 비교해 보든지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혜인 총정리 편은 포기했어. 시즌 총정리하려고 전 시즌의 모든 연기에서 러츠 플리만 골라가지고 따로 다 글을 써뒀거든. 평가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했는데 무의미해 지금은. 일단 이건 여기서 접을게.